학비가 만만치 않거니와 끝없는 입시 지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학원 다녀도 수학 달리니까 수학 다니고 학교 공부하고 너무 지치잖아요. 힘들어하니까 얘가 지치는 공부 자체도. 돈도 돈이지만 너무 지쳐가지고 파 죽은데요. 또 학교 분위기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3시죠. 종합반 갔다 오면 5시간이 되죠. 또 학원 다니죠. 그러다 보면 밤에 오면 10시요. 그럼 학교 숙제해야죠. 잠 언제 잡니까? 언제 공부하고. 전혀 버틸 기력이 안 생겨요. 너무 힘들어요. 이처럼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려는 가족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철저하게 정신교육 시키는 게 뭐냐? 젖먹이 사고방식 없이는 이민 포기하십시오 그래요. 아시겠어요? 왜?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이민 설명회. 나이 지긋한 작년에서부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중년 부부, 그리고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왜 낯선 타국으로 떠나려는 것일까?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컴퓨터 전문가 김모 씨. 아이들한테는 좀 창의적인 일을 좀 시키고 싶다. 아까 올 때 테헤란어를 쭉 하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왔는데 사실 여기도 그렇게 만만한 이 집단 체제는 아니라 이거죠. 여기서 성공률은 저희가 보기에는 5, 6%. 나머지는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 전철을 밟고 싶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자녀 교육 문제가 이민을 떠나는 동기의 80~90%를 차지한다는 게 이민 알선업계 측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갖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이민에 대한 결심을 굳히게 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6년째 근무한 30대 초반의 직장인은 기술 인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이민을 생각하게 했다고 합니다. 기능공은 기능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술자는 어떤 진급층이나 내가 그런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릴 수 있는 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평생 직장의 개념이 흔들리는 요즘 30, 40대 직장인들의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우리나라에서. 만약 40대가 됐을 때 다니던 데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민 수속이 다 끝난 한 자영업자는 공무원들의 횡포에 시달리다 이 땅이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사업체를 꾸려가지고 저 사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또 고용 창출을 해가지고 고용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고용 창출을 하고 또 많은 그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나도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가슴을 졸이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과연 내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법이 잘못됐는가? 작년 6월 시랜드 화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전 국가대표 하키 선수 김순덕 씨도 이민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있으면은 얘마저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가고 싶어요. 이렇듯 갖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외환 위기 이후 이민의 관문은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자국에 이익이 되는 사람만 받아주다 보니까 첫째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받아주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자격이 까다롭죠. 그래서 돈 없고 기술 없는 사람들이 이민 가는 길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만 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국선도 수련원을 운영했던 마민권 씨. 마 씨는 미국 이민을 떠나기 위해 1년 전 비숙련공 취업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비숙련공 취업 이민이란 별다른 자격 없이 현지에서 노동만 하면 영주권을 내주는 이를테면 가장 짧은 시일 안에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입니다. 마 씨는 미국 내 브로커를 통해 닭 가공 공장 취업을 승인받은 터였습니다. 지난 1월 초 미국 대사관 인터뷰까지 끝낸 마 씨는 곧 출국하리라는 기대에 수련원과 집을 모두 터졌습니다. 100% 확실시 되던 비자 발급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진행된 겁니까? 100%입니다. 100%입니까? 예, 100%. 요게 사인이 들어가야만이 또 허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해갖고. 예, 그런 서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민국과 노동허가 이런 곳에서 기관에서 다음 코스로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작년 12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 내용이 화근이었습니다. 포스트지는 한국의 화이트 칼라들이 영주권을 빨리 얻으려고 비숙련공 취업 이민의 한 방법인 닭 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만도 360명이 이 케이스로 이민을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자국 내 유력지의 보도로 여론이 나빠지자 미국의 닭공장 포드팜에서 더 이상 한국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불투명해진 이민길. 국외 이주 신고까지 마친 터라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2달 기한으로 얻은 월세방에서 마 씨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포기는 아직 일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불안하고 뭐 전화만 오더라도 혹시나 외국에서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오나 할 좀 기다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고통은 너무 길었고 선생님 이거 좀 저리로 좀 옮겨주세요. 부부가 20년간 하위직 공무원으로 있던 나 씨 부부도 미국에 사는 친척의 권유로 닭공장 이민을 추진했다가 비자 발급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출국을 예상하고 살던 집을 내놨지만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본가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고생을 각오한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도 고생하고 거기서도 고생하니까 각오해서 접어두고 2세만이라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이제 교육도 그래서 그게는 좀 자식을 위해 낯선 이국 땅에서 육체 노동까지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대책 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부끄럽고 미안하죠. 집안이 편안하려면 가정이라는 사람이 자기 위치에 똑바로 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그냥 그래 좋다 한번 가보자 하는 식으로 했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신모 씨도 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비자 발급이 보류되는 바람에 오갈 데 없는 짐을 이삿짐 보관소에 맡겨둔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을 내놨으니까 어디 갔다 놀 데도 없고 우리는 가는 걸로 다 예정이 잡혀 있었고. 그럼 세간살이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있죠. 그럼 지금 당장 입을 옷들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지금 갈아입을 옷 없어요. 옷 딱 2벌이에요, 2벌. 이민 수속에 들어간 돈만 해도 2만 달러. 2년 다 돼가죠. 2년 다 돼가요. 그럼 지금 이제 저 수중에 돈 남으신 건 좀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차비밖에 없어요, 차비. 비행기 싹밖에 없어요, 비행기사. 돈도 돈이지만 아내와 어린 딸 세 식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처가에서 마냥 세월만 보내는 현실이 가장 참기 힘든 부분입니다. 옛날부터 뭐 우리 서말이면은 처가살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답답해요. 이게 또 이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외국에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사는 꿈을 꿔온 박모 씨는 오히려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4년째 취업 이민을 시도했지만 일이 성사되지 않아 가정 불화 끝에 작년 말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이민을 가서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못 가고 계속 뭐 수속이 지연이 되고 이렇게 답보 상태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박 씨는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라 수속 비용 2만 5천 달러만 빨리 되돌려 받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이주공사에서는 뭐 기다려라 뭐 그 말 뿐이지 가서 저가 지난주에도 찾아가서 안 되면 끝냅시다. 말은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빨리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지난 금요일 한 가족이 정든 집을 떠나 캐나다로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여기다 뭐 하나 싣고 없나? 그거를 싣고 이걸 저쪽 신치고. 두 딸의 장래와 노후를 생각해서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가는 게 좋고요. 애들 교육 문제도 확실하고 좋다니까. 둘째 아이는 이민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좋아요. 왜? 공부해서 해방되니까. 하지만 첫째는 이민이 싫다고 합니다. 가고 싶어 했었잖아. 아무것도 모를 때였지. 그렇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때 건 데려가지. 지금. 아니 그때 지금 첫째 아이는 열흘 후에 아빠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새로운 땅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 과거 이민이 돈벌이 이민, 도피 이민이었다면 지금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떠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이민을 강요하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미 정신적인 이민을 신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가 자문해